자, 이번 시간에는 로짓 회귀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짓 회귀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로 그 이항 로짓 회귀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짓 회귀 모형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온도라고 하는 그 연속형 예측 변수가 X축에 위치하고, 그리고 Y축에는 제품의 양품과 분량을 나타내는 배드와 굿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반응 변수의 타입이 굿과 배드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범주형 타입의 값으로 찍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속형 예측 변수가 그 X축에 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로짓 회귀 분석에서는 이 종속 변수가 이렇게 0 또는 1 또는 양품과 분량처럼 어떤 범주형 타입을 가질 때 그런 각각의 범주가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인 형태의 모형으로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 변수를 0과 1로 놓고 단순히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볼 때 온도가 높을 때는 주로 그 배드째의 점들이 타점이 되고, 온도가 낮을 때는 굿 쪽의 점들이 타점이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량이 발생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양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중간 경계에 있는 것들은 분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그 선형 회귀의 모형으로 이런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때 발생하는 그 분량류를 지금 보시는 왼쪽의 테이블처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로우가 1부터 8까지 있는데요. 그 로우가 1부터 8까지는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곡 구간을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배드에 해당하는, 즉 분량률에 해당하는 비율이 80%까지 높아지고, 양품에 해당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모자이크 플랫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 빨간색의 그 높이가 바로 분량률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적당하게 그 변화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짓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그 반응 변수 범주가 두 개인 그런 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그 반응 변수와 예측 변수 간의 계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근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주가 여러 개의 범주형 반응 변수에 대해서 이런 선형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선형 모형을 실제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예측하는 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 변수로서 범주형 형태의 데이터를 갖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응 변수가 0과 1과 같은 두 개의 범주를 갖게 되면 그 y는 0이 될 확률 p y 콜 0와 1이 될 확률 p y 콜 1을 갖는 이항포를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형회계에서는 그 반응 변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일반적인 선형회계 모형으로 적합을 하게 되면 그 잔차의 등분산성이라든가 또는 정기성과 같은 가정에 위배가 됩니다. 또한 종속 변수의 확률이 1보다 커지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새로운 형태의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그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그 검은색 실선은 그 우리가 이제 단순 선형회의 모형을 만든 케이스인데요. 그 x라고 하는 연속형 예측 변수의 값이 증가를 할 때 우리가 이때 이 y축에 있는 값을 어떤 발생 확률로 보게 되면 그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y 값이 1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을 넘어설 수가 없고 또 그 아래쪽으로 0을 벗어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데이터의 경향을 잘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0과 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모델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모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S자 커브 형태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런 S자 커브 형태의 모형을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그모이드 커브의 가장 대표인 것이 로지스틱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로지스틱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즉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지 회귀 분석에서는 그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로지 회귀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승산이 되겠습니다. 이 승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어즈라고 부르는데, 이 어즈라고 하는 것은 경마에서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승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식을 보시면 어떤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을 그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오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마장에서 이런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A라는 말이 그 우승 확률이 50%가 된다면 우승을 못할 확률도 50%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우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승산에 대해서 우리가 1대1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승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 쪽에 있는 값이 1에 가까워진다면 분모 쪽에 있는 값은 0에 가까워져서 이 오즈라는 값은 무한대로 가게 되겠고, 무한대 쪽으로 접근하게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분자 쪽에 있는 값이 1이 된다면 분자 쪽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면 그 분모 쪽에 있는 값은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승산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승산은 그 값의 범위가 그 0부터 무한대가 되게 되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인 선형 모형에서는 그 반응 변수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반응 변수라고 하는 것이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승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경마에서 그 A, B, C 세 마리의 경주마가 우승 확률이 각각 50%, 40%, 10%인 경우에 먼저 이 A 경주마 같은 경우는 우승 확률이 50%고 우승을 못할 확률도 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승산이 1대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B라는 말 같은 경우는 우승 확률이 40%이기 때문에 우승을 못할 확률은 60%가 됩니다. 그럼 이제 3분의 2가 돼서 이런 경우는 승산이 3대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경주마 같은 경우는 그 우승 확률이 10%고 우승을 못할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승산이 9분의 1이 되어서 보통 9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산은 그 승산 자체로 쓰기보다는 그 상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통 여러분들이 그 뉴스상에서 흔히 듣게 되는 표현들 중에 그 흡연을 하게 되면 그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몇 배가 더 높다. 즉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그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그 승산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승산비, odds ratio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dds ratio라고 하는 것은 어떤 1번의 이벤트가 발생할 승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분모에는 그 1번과 비교가 되는 다른 제로라는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승산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0이란 이벤트에 대한 1이라는 이벤트의 상대적인 승산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후에 우리가 증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구하는 그 회귀 개수의 그 지수함수를 취한 것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앞에서의 그 예처럼 우리가 어떤 경주마의 우승 확률이 50%라면 이런 경우는 승산이 1이 되는데 만약 두 번째 경주마가 우승 확률이 20%라면 이런 경우는 승산은 4분의 1이 되어서 0.25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주마에 비해서 그 첫 번째 경주마가 우승할 가능성이 몇 배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경우에 승산비는 0.25분의 그 1이 되기 때문에 우승할 가능성이 4배가 더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승산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능성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반응값은 확률이 되며 예측 변수의 선형 결합에 지수함수를 적용한 비선형의 형태입니다. 지금 식에서는 예측 변수 x가 하나이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정된 그 로지 회귀 모형을 통해서는 반응 변수가 특정 값을 갖게 되는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지 회귀 모형은 비선형의 구조이므로 이를 선형의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그 로지스틱 회귀 모형 파이x는 확률이므로 이를 승산의 형태로 바꾼 후에 여기에 로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선형의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선형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선형 회귀 모형의 성질을 갖추게 됩니다. 즉 반응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의 무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원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역변환을 취해 원래의 승산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앞의 선형화 과정에서 사용한 그 로그 변환을 로지 변환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환된 반응 변수가 정규 분포에서 요구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승산비가 중요한 용어로 해석되는데요. 이러한 승산비는 회귀 개수에 그 지수함수를 적용하여 산출된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지 변환을 통한 함수가 선형의 형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보였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귀 개수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의 y의 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식을 풀면 세 번째 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1인 경우하고 x인 경우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b1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직 변환된 파이x를 원래의 식으로 표현하여 정리하게 되면 로그 안의 식은 승산비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를 벗기면 승산비는 회귀 개수에 그 지수함수를 적용한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그 로지 회귀 모형은 그 반응 변수의 범주가 나타날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예측 변수의 값에 따른 반응 변수의 각 범주에 대한 확률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분류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표와 같이 일정한 균일이 되는 C를 두어 확률이 C 이상으로 나오면 그룹 1으로 분류하고 C보다 작게 나오면 그룹 0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지 회귀 모형은 향후 다루게 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간단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